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시간, 주식 챔피언 상담소의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 상담을 보고 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주식 경력으로 친다면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한 것은 한 8년, 9년, 아니죠. 한 1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전문가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노하우들과 제가 왜 실패를 했었는가,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조언들이 필요할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요즘 방송 보면은 전부 다 뭔가 위로를 많이 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절 대응도 잘 못하게 되고 어버버버 하다 보니까 내 계좌는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학창 시절에 학생 주임 선생님 생각하면은 그 당시엔 무섭고 굉장히 싫고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줬더라라는 것이 생각이 들고 나중에 또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학생 주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싶은데 종목 고민 때문에 잠이 안 오시죠? 그런 것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오늘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이렇게 해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가 조금 어렵다, 지금 내가 바뀌다, 그래서 전화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에 문자가 있으니까요, 저기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틈틈이 최대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이 종목 고민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 건지는요,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건지는 주말에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뭐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볼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해야 될 것은 별거 없습니다. 금요일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장이 끝났지만 어제 밤에는 장이 하나 열렸죠. 미국 장입니다. 그래서 해외부터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0.12%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간 소폭 상승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캔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희한하게 생겼어요. 파란색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것도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꺾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공을 하늘로 던지면 어떠나요? 하늘로 쭉 날아가다가 날아가는 힘이 조금 떨어지게 되었을 때 위쪽에서 이렇게 뭔가 힘이 빠지면서 멈추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의 힘이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군다나 이제 다우존스를 봤지만 나스닥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충격적입니다. 1.23%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려고 하는 힘보다는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좀 더 강하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 명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딱 명분 별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죠. 근데 이 CPI 지수가 3.7%가 나왔는데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물가는 2%대입니다. 근데 2%대가 아직까지 도달되지 않았고 금리가 이렇게 5%대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이야기와, 거기다가 지금 이란과 사우디 계속해서 지금 배후로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이란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배후로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으면서 이거 중동 전쟁이 되면서 유가 전쟁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유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우존스는 그나마 성장주들이 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지만, 기술주는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금을 잘 못 받게 되겠죠.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저기 투자할 돈 가지고는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자.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어쨌든 간에 돈 많이 줄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잘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개발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돈이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조금 급락을 하더라. 그래서 나스닥이 좀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미국장이 지금 다우존스랑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전부 다 조금 약한 모습, 거기다가 반도체까지도 2.7%나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요. 자, 주말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장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분위기가 우리나라 오전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월요일 장세가 조금은 밀릴 수도 있겠구나. 지금 금요일도 약간 뚝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던 것처럼 꼬리 없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거는 법칙처럼 정해진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10번 중에 8, 9번은 저렇게 꼬리 없는 양봉 만들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미국장이 조금 빠져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장도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밀고 내려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인가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밀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수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해야 될 때라기보다는요. 지수가 빠지지만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거나 테마가 있으면 급등이 나옵니다. 시장하고는 무관하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이거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를 위해서는 내가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고 내 종목을 잘 추가 매수하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종목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인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요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내년장과 내후년장, 1, 2년장을 보니까 앞으로 나는 장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단계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고 내후년도 안 좋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극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개별 종목 장세니까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게 좋다. 그럼 주식을 사기도 하고 추가 매수도 해야 되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장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365일 주식은 들고만 있어야 된다. 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주식을 할 때는 유리할 때가 있고요.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시장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주식일 거고 또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투자 자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거 보세요. 주식 챔피언 상담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주식보다 다른 쪽에도 자산을 옮길 수 있다는 약간 유연함이 필요해요. 언제요? 장이 안 좋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제가 2021년에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왜 많이 먹었냐면요. 2021년은 대세 상승장이었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있는 지수가 위쪽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2021년 초부터 또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게 현금화 80%까지 해내세요. 현금을 80%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저 때는 장이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내려가기 시작할 때 손절 안 됩니다. 그러니 현금을 80%까지 마련하세요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화랑장에서 이렇게 좋은 장에서 왜 현금화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를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말 안 들으신 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금화 했어야 됐는데 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도중에도 제가 현금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냥 홀딩을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는 있고 제 전망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현금화를 위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종목을 잘 탈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면은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낸 다음에 수익 낸 만큼 손절 금액을 만들어서 손실 금액을 퉁치자 이 말인 거죠. 예를 들면 500만 원 수익 봐서 500만 원 손실 금액을 잘라낸다면 종목은 사라지게 되고 현금은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은요, 기회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금화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내 종목을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좀 더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거 제가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46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우리 강연의 고지와 여러 가지 안내 말씀들을 좀 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후 1시에 제가 부천으로 갑니다. 이 방송 끝나고 갈 거니까요. 부천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되겠고 아까 보여드렸던 강연회 고지 보시면서 장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합시다. 속도를 내서 많은 분들 해드릴 거니까요. 최대한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종목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350원에 10%요. 4,350원에 10%. 10%요. 네네. 일단 산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는 반도체 주가 괜찮다 해서 매수했어요. 언제 사신 거예요? 조금 되었습니다. 조금 됐습니까? 네. 일단 제주 반도체를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일단 좋다고 할 때 사신 것 치고는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다가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HBM이라고 하는 뭐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또는 뭐 3나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TSMC와 경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네. 사실 반도체 업황이 조금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만 있어도 돼요. 회복되든 말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회복이 되고 말고보다는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 반도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매출도 잘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 말에는 약간 적자가 났지만은 흑자로 계속 이렇게 내주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주가 올라가는데 별로 어려울 건 없다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장이 2021년부터 별로 안 좋았는데 얘는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기보다는 약간 윗단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윗단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 장소에서 역시나 아래쪽에 매수했다라는 것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내려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중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점에서 비중이 적게 들어갔다면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투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 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을성. 참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분위기가 시장에 만들어져야 돼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방송에서 추천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뉴스에서 증권사에서 이렇게 추천하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이미 주가가 5, 6천 원대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나는 이 종목을 들고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사실 3,300원에서 3,5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기까지 빠졌을 때 바닥을 잡는가 안 잡는가. 바닥 잡는 기준은요. 일단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가 좀 많이 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 준다면은 3,500원부터 4,500원 사이쯤에 바닥을 잡을 때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 저는 반도체 회복 이야기 들릴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때 올라갈 때 이득을 챙긴다니까 지금 씨를 심어놓고 그때 수확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참아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네, 잘 보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저기 보성 파워텍 100% 가지고 있습니다. 4천 원. 얼마나 급하면 인사할 틈도 안 주고 그냥 종목부터 이야기하네요. 그죠? 네, 네, 보성파워텍 얼마나 급한가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비중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은 가격이고 뭐고 떠나서 일단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중이 100%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내 거의 뭐 전재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지금 전재산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시 한번요. 4,400원에 처음에 매수했는데요. 물타기 3,400원대 또 해가지고 100%다 넣었습니다. 100%가 됐고 매수가는 지금 그래서 얼마죠? 4,000원입니다. 4,000원이요. 일단 보성 파워텍이라고 하는 요 기업을 지금 이렇게 100%까지 매수하시게 되면요. 좀 많이 힘들어요. 이제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완전히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되는,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한 10년 됐어요. 10년 되시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 좋은 종목인데도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걸요. 그죠? 네, 네. 주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해도 영업이익이 엄청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요 떨어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 반드시 깨달았어야만 해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그걸 못 깨달은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서 100%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얘는 바닥을 잡지도 않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더 떨어진다면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매수가를 낮추면서 가격을 쫓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100%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시청자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기다려봐야죠. 딱히 없어요. 그 기다리는 거 말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 것이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4,400원에 매수를 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야 이거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3,600원짜리에서 조금 밀려있는 요 자리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보다 떨어졌으니까 더 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어 라고 섣부르게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려가지고 100%가 돼버리고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오지 않으면 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상담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발 올라간다고 해줘. 제발 올라간다고 해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라는 상담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올라갈 겁니다. 망할 겁니다 하면은 에이 나쁜 자식 난 너랑 상담 안 할 거야 하면서 딴 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 찾으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당장에 보성 파워텍이라는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다행인 건 테마가 완전히 죽은 테마, 완전히 어디로 뭐 가버린 테마까지는 아니고 이 테마는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보성 파워텍? 네, 당연히 뭐 원자력 관련. 원자력 발전. 그래서 지금 탈원전 이야기에서 지금 폐기한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이제 작은 원전을 만들자, 안전하게 쓰자. 그래서 원전을 조금 안전하게 쓴다면 아주 좋은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자력 쪽으로 수급이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은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당장 올라가긴 힘든 게 최근에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하면은 로봇 관련주, 뭐 2차 전지 관련주, 또 전쟁 나니까 방산 관련주, 유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지금까지는 수급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에너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체 원료, 대체 에너지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이런 원자력 에너지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비중을 줄이거나 뭐 섣불리 여기서부터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지금이라도 뭐 비중을 줄이시죠라는 제안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사실 저점을 깰 때는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비중을 늘려버렸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이 된 거고 지금은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을 하고 들고 가자. 근데 이게 내려갈 때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올라가는 흐름이 한번 나와 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잘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디쯤 되면 내가 팔아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얘가 지금 넘어가게 된다면 3,500원 넘었을 때 4,000원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4,500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4,500원까지 가려면 넘어가야 되는 선이 3,500원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래서 3,500원이 넘었을 때 만약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은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4,000원 이상에서 우리는 일단은 비중부터 먼저 줄이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그래야 좀 편하게 잘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100% 비중을 좀 먼저 줄여보자. 3,500원 넘어가게 되면요. 아마 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변수는 만약에 2,900원짜리, 3,000원짜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은 다음 반등은요. 아래쪽에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3,500원이 아니라 4,000원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럼 다시 전략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전화를 줘야 됩니다. 이게 떨어질 때마다 전화를 줘야 돼요. 무섭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3,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얘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홀딩을 하고 가자. 3,5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자? 본전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본전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 내가 아니라 네. 본전에 왔을 때 뭐 하자는 거죠? 좀 비중을 줄이자. 그렇죠. 비중을 먼저 줄여내자. 비중 줄이고 네. 나면은 4,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남은 비중으로 한번 보는 거고요. 남은 비중으로 투자하시면서 저는 얘가 만약에 진짜 장기 투자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주가가 만약에 한 2,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다음 추가하면서는 좀 많이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아,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램 테크놀로지요. 램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226원에 10%입니다. 6,226원에 26원에 10%입니다. 10%. 네. 자, 일단 램 테크놀로지를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 6월 달에 네. 좀 위로 올라갈 때 따라서 붙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제가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안 챙기고 네. 더 갈까봐 뭐 어버버버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제가 8,000원 목표가 잡고 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아, 좀 꿈이 빠져가지고. 컸네요, 그죠? 예. 아, 맞아요. 일단 주식을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 방송 혹시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처음 보시나요? 좀 봤습니다. 좀 봤습니까? 예. 제가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수익이 날 때는 목표가를 정하거나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분할 매도라도 해라. 그러니까 전량 다 팔아버리게 되면은 뭐가 아쉽냐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7,000원에 예를 들어서 다 팔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7,000원에 다 팔았는데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팔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그러면 우리가 안 팔았는데 주가가 7,000원에 안 팔았는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는 어때요?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팔아도 배가 아프고 안 팔아도 배가 아프다면은 반만 팔면 어떠냐는 거죠. 반만 팔아버리면은 올라가도 남은 반이 있으니까 덜 아프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반을 팔았으니까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반을 팔았으니까 수익을 챙겼으니까 덜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내 기분, 나의 성격, 나의 마인드가 잘 가다듬어질 수 있도록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 방법이 뭐냐면 분할 매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목표가가 8,000원이면은 7,000원에선 절반 정도 팔 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7,000원쯤 왔을 때는 내가 3분의 1이든 뭐 또는 4분의 1이든 절반 정도든 어느 비중이든 간에 좋습니다. 일단은 팔아내는 그 습관을 다음번에는 기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따라가는 매매라고 치고는 따라가는 매매 치고는 저는 괜찮은 자리에 산 것 같아요. 돌파 자리였고요. 매매하는 자리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대응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원형 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 꺾여버리게 되면은 저점을 깨면서 계단식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얘가 약간 그런 케이스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시장까지 최근에 좀 안 좋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장 분위기 따라가지고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냈던 것은 장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장이었고 지금은 장 분위기가 안 좋은 장이기 때문에 사실 좋았던 장에서 조금 팔아가지고 안 좋은 장에 다시 사는 게 맞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고민만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쨌든 6,2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나쁘진 않고요. 회사 자체도 지금 뭐 매출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것도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이런 원재료들을 이렇게 팔아내고 만들어져 가지고 시중에 이렇게 시장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비싸게 사와가지고 한국 내에서는 좀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들이 적자가 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OLED 이런 쪽들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들려와가지고 삼성전자가 최근에도 반등이 좀 나오고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재고 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오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한 번은 다시 끌어올려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말은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시청자님도 지금 뭐 핸드폰을 바꾸거나 뭐 컴퓨터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바꿀 때도 좀 아우 야 지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돈벌이도 좀 안 좋고 지금 나 돈 나갈 때도 많은데 바꾸고 싶은 거 좀 참지 뭘 이런 분위기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좀 감소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조금 길게 본다면요. 한 2, 3년 정도로 본다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계속 본다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는 말은 단기 반등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비중을 줄이자. 비중을 줄이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응 전략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을 깼지만 사실 얘가 깨고 싶어 깬 건 아니고 지수가 안 좋아서 깼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홀딩해서 들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얘가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4,7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700원에서 4,5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면 저기서 이제 다음 바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자리에서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매수가를 한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200원인데 4,000원까지 내려가 4,500원까지 내려가면 30% 손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상한가 가도 내 본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럴 때는 내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네가 상한가 갈 때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가격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300원, 4,400원까지 밀린다면은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밀렸을 때 거래량이 좀 생기고 바닥을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홀딩하자. 대신에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요 7,000원까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뭐 해야 되겠죠? 매도요. 그냥 매도가 아니고 분할 매도요. 그렇죠.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명신산업 네, 22,000원에 40%거든요. 22,000원에 22,000원. 40%. 뭐 혹시 몰래 전화 받고 계시나요? 굉장히 조용히 이렇게 전화 받으셔가지고 아,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뭔가 좀 기분이 좀 침체되신 계신가 봐요.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명신산업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명신산업 일단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그죠? 대놓고 네. 딱 그냥 이렇게 재무제표에 적혀 있습니다. 핫스탬핑, 핫스탬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경량화라는 말은 알겠습니다. 가볍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자체 부품을 나 가볍게 만들구나. 그러니까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다 보니까 얘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보면은 8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 늘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2배가량 늘어버렸죠.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600억에서 1,20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내가 봤을 때 재무제표상은 참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왜 내 친구들 보면은 얘는 정말 이쁘고 잘생겼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얘는 정말 진국인인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명신산업이 좋은 기업인데 사람들이 몰라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얘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상장했을 때, 신규 상장했을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많았었어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규 상장하면 급등한다라는 게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막 글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도 초창기에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한 거품이 먼저 생겨버리고 그 이후로는 거품 빠지면서 저때 이제 샀던 사람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을까요? 안 좋은 추억이 있을까요? 네.
안 좋은 추억이 있겠죠. 왜냐하면 네. 5만 5천 원에 샀던 사람들, 5만 원에 샀던 사람들, 4만 원 산 사람, 3만 원 산 사람 전부 다 지금 2만 원까지 떨어져 있고 17,000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 기업이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네,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 만나면 명신산업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까요? 에이,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뭐 잠도 못 자고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안 좋다고 그럴 안 좋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때 전문가들이 만약에 명신산업 급등 나올 때 추천했다면은 야, 저 전문가들 때문에 내가 물렸어 하면서 또 인식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상태인데 사실 얘는 진국이라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잠깐 거품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지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약간 개과천선과 같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날라리였지만 지금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거의 인식, 쟤는 날라리였어 라는 인식 때문에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얘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시장에는 역배열인 종목은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TV를 보시면 전문가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역배열인 종목은 사지 마세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조금 횡보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나면 주가는 반드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깨달아 줄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40%로요. 그래서 충분한 비중이고 지금은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면 충분하다. 그래서 25,000원대 돌파하고 올라간다면은 저는 그때 홀딩을 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멘토님 팬입니다. 아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보니까 강연회가 아래쪽에 나오네요. 제가 잘못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강연회 이번 주 강연회가 토요일 오후 1시 오늘 부천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부천에서 이 방송 끝나고 갈 거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강연 많이 즐겨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 가지고 갈 거니까요. 오후 1시에 비가 오지만 노력하신 만큼 제가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생방송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 화면이 잠깐 나간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잠깐 오해를 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T너버티시. T 로보틱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3,000원인가 봐요. 2만? 5%. 네. 2만? 23,000원 5%. 23,000원이 5%요. 비중이 얼마 안 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고요. 일단 25,000원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23,000원에 5%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또 좋다고 하면 그렇게 사봤는데. 뭐라고요? 너버티시 올라갈 것 같아서 사봤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 그 올라갈 것 같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종목을 사거나 할 때는 이유가 좀 중요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아니, 너버트는 계속 하도가 좋다 해서 사봤어요. 하도 좋다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좋다고 하면은 뭐 사고 싶은 그런 욕심도 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홈쇼핑 매매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TV 보니까 이거 좋대, 로봇이 좋대, 이것도 좋대, 그러니까 사봐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충동 매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진짜 홈쇼핑 보다 보면 저도 한 번씩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막 주문 전화 걸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시청자님 그럴 때 없으세요 혹시? 네, 그러세요.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 주식도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건은 진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사가지고 내가 먹어볼 수도 있고 써볼 수도 있는데 주식은 사가지고 이 T-로보틱스 주식을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밖에 나가서 뭐 어디 뭐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샀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약간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종목은요, 개미 무덤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좋다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사놓고 팔지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조금 떨어지게 되면 반등 올라오지 않을까, 좋다고 하니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손절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손실률만 커져가다가 결국은 추가 매수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좋다고 하는 기업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좋다고 하는 기업을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상장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이 기업이 2,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이에요. 그게 지금 37,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상장했을 때부터 2,000원에서 7,000원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때요?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비싼 거지.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지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뭐 하고 싶을까요? 비싸지고 내가 10배 정도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팔아야 수익이니까 뭐 하고 싶을까요? 팔고 싶지 않을까요? 네, 팔기. 그죠? 팔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비싸진 종목을 팔려고 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넥타이를 10,000원에 사왔는데 10만 원에 시청자님한테 팔려고 하면 시청자님 사실 겁니까? 안 살 거 아닙니까? 아유, 네가 10,000원에 산 걸 내가 10만 원에 왜 사?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100만 원 갈 겁니다. 이거 50만 원도 가고 100만 원 갈 건데 지금 제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일단 팔게요 하면은 혹하는 사람들, 약간 바가지 당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아먹어야 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비중과 그 시가총액도 얘가 뭐 400억, 500억에 불려가 했던 게 지금 3천억치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얼마나 좋다고 해야 사람들이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어머나 좋다고 하니까 사야지. 2,000원짜리지만 내가 25,000원에 사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 발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세상에 안 유망하는 업종이 어디 있습니까? 보안 관련주는 안 유망합니까? 드론은 안 유망합니까? 우주 산업 안 유망합니까? 패션 업계는요. 앞으로 발가벗고 다닐까요, 사람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산업은 다 유망해요. 하지만 지금 좋다고 약간 이렇게 조명을 비춰버린 게 얘인 겁니다. 로봇 관련주인 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세력들이 또는 큰 손들이 이미 매집을 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싶은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접근하지 않는 거. 애초에 안 사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타를 해야 돼요. 그럼 단타의 생명은 뭐냐면요. 자, 단타의 생명은 손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단기적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였어요. 23,000원짜리 잘 들어갔습니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가 지금 힘없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뭐 대장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반등이 나갈까 안 나갈까가 중요한데 내려가다가 반등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모양새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 저는 단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건 좋다. 하지만 단타는 생명이 뭐라고 했죠? 전화가 연결되어 있나요? 단타를 쳐야지. 단타의 생명은 뭐라고 했을까요, 방금? 퀴즈입니다.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단타의 생명은 손절입니다. 생명은. 단타의 생명은 손절이다. 이건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단타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데 여기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살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 유연함,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능수능란함이 없으면은 단타는 안 하는 게 좋고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전략은 짜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종목 밀리게 되면 22,500원대, 22,400원대 밀리면은 일단은 팔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가 안 밀리면 단기적으로 아마 한 1, 2주 내에 반등이 나와서 27,800원대까지는 반등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22,400원 밀려 내려갔는데 다시 들어갈 자리를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다시는 이렇게 급등 나와서 비싼 거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메탈이요. 포메탈이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5,100원. 5,100원에. 10%요? 꽤 오랫동안 물려 계셨네요. 네. 이거 뭐 사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담당관님이 살아있어 샀어요. 네? 누가 살아서 이렇게 샀어요? TV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TV에 좋다고 해서 나와갖고 막 샀어요. 사라니까 샀어요? 네.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정해진 정답을 보고 이게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이거 답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시험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은 중간고사 막 기말고사 이런 거 시험 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시험 딱 끝나고 나면은 다음 공부를 하거나 막 쉬는 시간에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런 애들도 있지만은 꼭 앉아가지고 그 자기 이게 답이 뭔가 이런 거 체크하면서 답안 체크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답이 뭘까? 저게 답이 뭘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답을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물어가서 가서 많이 물어보나요? 학교 꼴찌한테 가서 물어보나요? 아니면 학교 전교 1등한테 가서 물어보나요? 보통 학교 전교 1등한테 가가지고 야 7번 문제 답이 뭐였는데 야 그 4번이었냐? 나 1번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전교 1등도 그 문제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간 전교 1등 느낌.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단 공부도 많이 하고 그나마 자기 의견을 잘 표출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정답을 알고 선생님한테 가서 정답을 받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100% 믿어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상담하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고지 같은 거 막 맨날 나가잖아요. 투자자의 판단에 뭐 모든 게 다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TV에서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누가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좋다고 해서 샀어요. 이건 이제 이때까지의 시청자님의 개인 투자자의 모습이었던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은 TV에서 좋다고 해서 나도 좋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고 싶습니다가 다음 발전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됐지만은 다음번에 한 단계 좀 더 발전해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TV에 나오는 상담들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네. 포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때 한참 이때 왜 올라왔냐면은 뭐 이제 방산 우리나라의 뭐 자주포 있잖아요.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 탱크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이 이제 앞으로 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을 때고요. 거기다가 얘가 풍력 발전소도 엮여 있다 보니까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한 번에 엮이면서 저렇게 상향세를 막 보여줬었어요. 근데 얘가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그때는 한때 이제 좋았던 것뿐인 거고 다시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지금 시청자님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목소리가 알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알고 아니요. 싶으세요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 처음이라 떨려서 그래요. 떨려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감안해서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비밀 하나 알려드린다면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셨을 때 2022년도 요쯤에 이렇게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때 좋다고 했습니까? 안 좋다고 했습니까?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었을 겁니다. 2017년, 18년도에도 올라간 형태가 차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올라갔네요. 네, TV 보니까 올라간 거 보이죠? 그죠? 네. 이때는 좋다 했을까? 안 좋다 했을까요? 좋다고. 맞아요. 했죠? 근데 좋다고 했는데 주가는 2020년대 어떻게 됐죠? 떨어졌네요. 떨어졌어요. 전 2020년 떨어졌을 땐 좋다 했을까요? 안 좋다 했을까요?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선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파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렇죠. 사서 그렇죠. 좋다고 했을 때 팔아야죠. 맞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네.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세요. 네. 이게 투자의 비밀이에요. 제가 알려주는 비밀이 아니라 워렌 버핏 또는 뭐 피터 린치 모든 투자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짐 로저스라든지 정말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알려주는 비밀인데 전부 다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도 지금 반대로 했잖아요. 좋다고 할 때 사가지고 안 좋다 할 때 지금 힘들고 괴롭고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4,100원의 비중이 몇 프로라고요? 5,100원에 5,100원에 10%요. 10%. 그러니까 비중이 10%면은 사실 비중 10% 같으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추가 매수할 자금은 있을까요? 네. 있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남들이 물려 있다 보니까 안 좋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3,600원 여기서 좀 매수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뭐 하고 있어요? 네, 전쟁이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습니까? 조금 길게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냥 분위기를 봤을 때 네, 길게. 조금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방산 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보면서 이따금씩 갑자기 급등 빵빵빵 하면씩 나와요. 그래서 네. 저는 요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3,600원 요 자리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 일단 한번 하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예.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상승 때 수익을 내서 나오면 된다.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다음에 본전 5,1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네. 시청자님은 본전이 아니라 매수가가 아니라 저기 이제 수익권으로 도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낮아졌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좀 진행하셔가지고 5,100원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9,500원에 25%. 2만 9,500원. 9,500원에 25%. 네. 아, 이거 8월에 최고점에 사신 거죠? 아니요. 그러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사가지고 2022년. 얘가 원래 5만 원대였어요. 아,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신 거예요? 네. 잘했네요. 네, 잘했어요. 근데 아직도 헤어나오지 아니, 못하고 있어요. 아니, 스스로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기 안 부끄럽습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이만큼 낮춰놓은 것만 해도.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만큼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참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추가 매수를 굉장히 많이 못 참고 막 함부로 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해보다 보면. 그래서 네네. 비중이 위에서 많아지고 매수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만 자꾸 떨어지게 되고 매수가가 위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5만 원대 사셨는데 지금까지 참았다는 것은 저 때 한번 급락이 나올 때 박살이 났다라고 표현하죠. 급락 나올 때 네. 추가 매수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네. 그때 이후로도 밑으로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요 자리에서 여기가 이제 바닥이겠구나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신 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추가 매수하고 싶거들라 참고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허벅지를 때려서 뺨 한대 참고 그래도 때리고. 또 안 되면 뺨을 때려 참아라 이야기하죠. 네. 그거예요. 지금 잘 참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를 과감하게 많이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네. 대신에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최근에 네. 본전 올라왔어요. 그죠? 맞아요. 8월에. 이때 안 판 게 좀 박은이에요. 수익이었어요. 이때는 좀 팔 줄 알았어요. 추가 매수는 정말 잘했는데 본전쯤 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또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이번에 배우면 되겠죠. 팔았어요. 뭐라고요? 5%를 그때 팔았어요. 5%를 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를 팔아야 돼요, 원래. 네. 그래야지. 왜냐하면 얘가 지금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걸 확인했냐면요. 2만 원대까지 네. 내려가는 걸 확인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얘는 2만 원까지 내려가는 종목이니까 3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팔아내고 다음번 떨어졌을 때 또 추가 매수로 2만 원대 잘하게 된다면 매수가가 또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3만 원 네.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비중을 약간 이렇게 늘렸다가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능수능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3만 원대에서 우리가 보통 비중을 줄여내고 네. 그리고 내려갔을 때 2만 원대 가까워질수록 다시 또 비중을 늘려나가고 네. 그러면 매수가가 점점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타이밍은 한 번 놓쳤지만 전 나쁘지 않다 봐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안 네.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실적이 있다 없다? 네. 굉장히 맞아요.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셀트리온 합병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올 하반기나 네, 내년 상반기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네. 순간에 제약 바이오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지금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와 당뇨병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비중 5% 네. 줄였으니까 떨어지면은 22,000원쯤 돼서 비중 5% 다시 한번 늘려보세요. 매수가 많이 네네네네.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습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못 팔았지만 내려갈 때 우리가 네네네. 한번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번 네. 올라오면은 이제 다시 3만 원 왔을 때 고민이 될 거예요. 이번엔 3만 원 그렇죠.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투자의 대가들이 그럽니다. 이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것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는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번도 똑같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다는 거죠?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이번은 뚫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번도 못 뚫겠지라고 생각하고 저기서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5% 맞아요. 5%든 10%든 또 덜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덜어내고 네네. 아래쪽으로 다시 또 22,000원대까지 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면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변수는 뭐냐면요. 거래량입니다. 얘가 지금 거래량이 한 50만 주 이상, 70만 주 이상 만약에 터져 나오게 된다면은 3만 원짜리를 뚫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럼 네. 거래량이 그만큼 생겼다는 말은 그만큼 뉴스가 있다는 거고 호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래량이 발생된다면 홀딩하셔가지고 3만 원 뚫을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3만 한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네, 가져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거래량 없으면 네. 이번에는 같다 다르다? 음. 거래량이 없으면 이번에도 똑같을 네, 똑같을 경우가 많다. 거야. 그래서 예, 그렇죠. 덜어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잘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회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제가 또 2부에 또 연달아서 강의 상담을 또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2부도 연달아 보시면은 상담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회에서 만나 뵐 분들은 준비 또 하시면서 방송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